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미래행 교과서의 로봇에게 운전을 맡길 수 있을까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에서는 좀 어떤 글을 읽고 그것을 가지고서 또 독서 토론을 하는 그 과정까지 좀 굉장히 길게 지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좀 넘기고 중요한 부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더 위험하다와 같은 이 소제목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글이 나오는데요. 이 글을 이제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율주행차 도입이 가져오는 미래를 전망하는 내용을 담은 소제목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 자율주행 차가 더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올 것이라는 걸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 앞으로 사람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것은 불법화될 것이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인용한 부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세계보건기구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이라고 하면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이용해서 신뢰성을 높이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교통사고의 90%가 운전자의 실수에 따른 것이고 도로나 기계장치 결함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10% 수준이라고 말하면서 이 자율주행차보다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더 위험하다는 그 주장의 근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율주행차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사람이 운전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들이라는 소제목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운전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도 또 보여주고 있네요. 자, 여기 보면 탁월한 안정성과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제 고령화 사회가 예고된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는다. 왜냐하면 운전 가능 연령이나 운전면허의 개념 자체가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장애인들도 이동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자율주행차 도입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이 자동차가 주행하지 않고 그냥 방치되고 있는 시간이 엄청나게 길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가구 소득의 무려 20%가 승용차 유지 비용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유지와 관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운전은 결국 취미처럼 그냥 뭐 승마나 이런 것처럼 그냥 취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 효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는 운전대를 로봇에게 넘길 수 있을까라는 소제목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자, 자율주행차가 대중화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냐? 가격이 충분히 낮아져야 하고 또 이 자율주행차를 고려한 신호체계와 도로시설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사람들이 운전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용자 수용성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율주행차가 도입이 된다고 할 때 사람들이 이 운전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딜레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는 이제 윤리적 딜레마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건데요. 무엇이냐? 이제 어떤 사고가 난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프로그래밍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이 예시 터널 문제 사고 실험입니다. 이 자율주행으로 운전 중인 차가 좁은 터널에 진입하려는 순간 근처에 있던 어린아이가 발을 헛디뎌서 도로 위로 넘어져 버렸다. 아이를 치고 터널로 진입할 것인지 터널 입구에 차를 부딪혀서 자기가 죽을 것인지 이런 식의 이제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본능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시에 조수석 부상률이 운전석보다 높다. 짧은 순간이지만 운전자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전대를 조작하는 성향 탓이다.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거의 타당성을 좀 비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꼭 반드시 이게 운전자의 본능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일어난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지만 컴퓨터로 이제 이걸 프로그램을 해놓는다면 그거는 이제 다른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프로그래밍 되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사고 상황에서 그 자율주행차가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큰 문제가 된다.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은 글을 읽고 이제 친구들이 토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토론에 대한 내용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논제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자, 논제의 특징 우리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논제의 경우에는요, 여러분, 평서문으로 진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냐면 의문문으로 진술하여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잘못된 선지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또 논제의 경우 이제 여기 나와 있죠. 관심거리여야 된다. 자, 문제의 조건, 관심거리거나 흥미가 있는 대상이어야 된다. 두 번째로 찬반 쟁점이 뚜렷해야 한다. 그래서 찬 한쪽의 입장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논제의 조건도 여러분 문제로 출제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쟁점에 따라서 토론의 개요서를 작성하고 막 자료도 수집을 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뭐 자료가나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책에서 찾은 자료들 그리고 다른 매체에서 찾은 자료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료들이 어떤 토론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러분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우리는 지금은 넘어갈게요. 토론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또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사회자의 역할입니다. 문제로 토론과 관련된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요. 사회자는요, 토론에 일단 논제를 제시하고요. 발언 순서를 안내하고요. 이제 뭐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토론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너무 부딪힌다거나 약간 좀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나 인신공격으로 이어진다 할 때 이제 중재하고 올바른 태도를 안내하는 역할도 하겠죠. 그리고 토론이 끝날 때쯤에는 토론 내용을 뭐 요약하거나 정리하고 뭐 마무리하는 그런 이제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자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여러분 정확히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일단 이 토론이 시작이 됐네요. 우리가 이제 입론이라고 하는 부분 나옵니다. 입론이라고 하는 건요, 각각의 입장에서 논제에 대한 자기 편의 주장과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단계입니다. 이 입론은요, 여러분 항상 찬성 측이 먼저 합니다. 자, 지금 찬성 측 입론을 볼게요.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핸들과 하면서 지금 찬성 측이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토론에서 용어를 정의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토론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논의할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용어를 정의해 놓으면서 그거를 시작하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찬성 측의 주장은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이 운전하는 차보다 안전하기 때문이다. 자, 자율주행차의 안정성 얘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로는 이제 그 통계 자료, 이 믿을 만한 기관의 통계 자료를 인용한 그것으로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이 교통사고 90%가 운전자의 실수로 발생한다라고 하는 근거를 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율주행차에 탑재된 인공지능도 사실 실수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당성이 떨어진다라는 그 타당성 평가를 할 수도 있다는 점 확인해 두세요. 자, 둘째, 자율주행차는 이익과 장점이 많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근거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측의 경우에는 요거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는 걸 반대하고 있죠. 자, 그 주장으로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근거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 딱히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근거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거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세요. 다음으로 양측의 반론이 진행됩니다. 이 반론은 상대편이 입론한 부분에 대해서만 반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 측의 경우에는 찬성 측이 안전하다고 주장했지만 안 그렇다라고 하면서 이 안전성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매체에서 찾은 자료, 우리가 읽은 그 독서 내용에 대한 자료가 아니라 다른 매체에서 찾은 자료를 활용을 해가지고 자신의 이제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쓰고 있어요. 자, 또한 자율주행차 도입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 문제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운전하는 즐거움을 빼앗는다는 문제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반대 측이 그 자율주행차가 안전하지 않다고 한 당신들의 주장은 기술과 제도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또다시 반박을 합니다. 제도를 어떻게 보완하면 되느냐라고 얘기하고요. 또한 이 일자리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문제점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자율주행차 관련 산업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또한 이제 재반론을 가집니다. 이 재반론에 대해서는 자율주행차 또한 사람처럼 한계가 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전혀 일으키지 않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이 자율주행차의 한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좀 일부 인정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로 출제될 수 있어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렇지만 사람이 운전할 때보다는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자율주행차 또한 언제든 도로 위를 달리는 흉기가 될 수 있다,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찬성 측의 재반론의 경우에는요, 이걸 얘기합니다. 지금 운전하는 즐거움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까 거기서 이 노약자와 장애인 이동 편의보다 운전하는 즐거움이 더 중요합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반박을 하는 부분, 반론을 하는 부분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모두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잘못 말한 걸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상대편의 인정을 이끌어내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 있죠. 굉장히 효과적인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내용 넘겨서 결론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 측의 최종 결론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인공지능도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허점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테러 등 범죄에 이용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운전하는 즐거움과 일자리도 빼앗는다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반면 찬성 측에서는요,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일 수 있고,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도울 수 있고, 지루한 운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경제적이다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사람은 인류의 번영을 위해 기계와 도구를 슬기롭게 사용해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발언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평가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기계를 이용해서 전쟁을 벌였고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오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부분 체크를 해두시고요. 그러나 뒷부분에 이제 증기기관이 발명하면서 산업혁명이 발생한 것처럼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이 역사적 내용을 예로 들고 있기 때문에 또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라는 점, 이 주장의 그 타당성 판단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좀 토론 내용도 같이 보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문제 빨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살펴본 그 내용이죠. 여러분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문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 고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가장 적절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이제 기계와 도구를 슬기롭게 사용했다는 근거에는 이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기계와 도구를 이용해서 전쟁을 벌이고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그런 오류가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왜 답이 될 수 없는지도 여러분 꼼꼼하게 체크를 해 두시고요.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